스웨덴 국회 앞에서 매주 금요일 날 학교를 결석하고 어쨌든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자기는 학교를 빠지고 이런 집회를 하고 있다. 1인 시위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팻말을 들고 국회 앞에서 매주 결석 시위를 했어요. 이번에 뉴욕에 올 때에도요. 영국에서 요트를 타고 4,800km를 요트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15일 걸렸대요. 평소에도 비행기를 안 탄대요. 비행기가 대단히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탄대요. 이번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보면 새 옷을 안 사 입는데요. 이게 옷의 가공 그 공정을 보면 염색이라든가 그 공정을 보면 엄청난 물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래요. 육식도 하지 않는데요. 그냥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자기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 육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탄소 배출이 엄청나다는 건 과학자들이 다 이미 검증한 거거든요. 툰베리는 볼 때는 지금 대멸종의 시점에 우리 인류가 서 있다. 이 위기를 계속 지적하고 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요구했는데 당신들은 혹은 정치 지도자들은 혹은 넓게 보면 기성세대들은 사실상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9월 23일 날 전 세계에서 뉴욕에 모인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9월 23일 날 있었고요. 그걸 이제 전후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많은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열렸는데 그 같은 날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이 있었어요.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For more than 30 years, the science has been crystal clear. How dare you continue to look away and come here saying that you're doing enough when the politics and solutions needed are still nowhere in sight? You say you hear us and that you understand the urgency. But no matter how sad and angry I am, I do not want to believe that. Because if you really understood the situation and still kept on failing to act, then you would be evil, and that I refuse to believe. 그 연설 중간중간에 툰베리가 어떻게 보면 분노 혹은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울컥울컥하는 모습도 제가 좀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는데 툰베리가 볼 때는 지금 세계 정상들이 각 나라에서 아니면 유엔이라고 하는 틀에서 모여가지고 내놓는 대책들이 이 미래 세대가 볼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다. 자기들이 살아갈 미래는 절망적인데 이런 식의 대책 가지고 전혀 이건 대책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였죠. They also rely on my generation sucking hundreds of billions of tons of your CO2 out of the air with technologies that barely exist. So a 50% risk is simply not acceptable to us, we who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How dare you pretend that this can be solved with just business as usual and some technical solutions? But th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We will not let you get away with this. Right here, right now is where we draw the line. 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툰베리가 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당신들은 이렇게 대멸종의 시점에 와 있는 지금까지도 오로지 돈, 그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고민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랄까 좀 뜨끔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 기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 사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생산, 소비, 생활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참 이게 간단치 않은 일인데 사회 지도층들이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서 공감대를 넓혀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어요. 탄소 배출량도 세계 7위예요. 7위. 탄소 배출 증가율은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은요, 특히 이 기후와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얼굴 들기 힘들 정도예요. 이걸 다 보고 있거든요. 세계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내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성장을 좀 양보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정치인들도 쉽게 동의를 안 해요. 오로지 계속 성장이에요. 계속 성장. 성장하는 만큼 탄소 배출이 되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전 세계에서 한 60여 개의 정상들이 연설을 했거든요. 그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셨는데, 중요한 내용만 잠깐 보면 내년에 제2차 P4G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 P4G 정상회의에서는 주로 지속 가능 발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정부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근데 이거는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정책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의지가 있어서 이런 회의도 개최하겠다, 주최하겠다, 이런 얘기 정도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으로 이행하겠다. 조기에 이제 이행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대기질,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혼나고 있잖아요. 이런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에서 상당히 공통된 고민이니까 탄소 배출과 관련이 있는 거고, 이게 기후 위기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자. 그걸 위해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다른 몇 개 이제 정상들 그 연설을 보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30년까지 11년 남았잖아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55% 절감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하고 약속을 했어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는 탄소 오염 배출 상품,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조사해서 그런 상품을 프랑스로 수입하는 것, 그리고 그런 상품을 만드는 공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다 중단하겠다. 아주 구체적이죠. 지난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한 연설은 그런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그 세계의 많은 뉴스 그 언론사들이 아예 다루질 않았어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 싸늘했죠. 툰베리의 연설을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 지구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게 된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청소년 시위를 조직하고 준비한 조직이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전 세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시위 이름이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였어요. 그러니까 기후를 위해서 학교 빠지고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 학생들이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 세계에서 이 결석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150개국에서 400만 명 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5월달 시위에서는 서울의 학생들이 시위를 이제 같이 모여서 하다가 서울 교육청 앞으로 몰려가요. 학생들이 행진을 해서 가서 교육청 앞에서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환경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사실 저는 이제 대학의 총장을 하면서 그게 속상했는데, 저희 대학에도 이제 사범대학이 있잖아요. 대구대학교에도 환경교육과가 있었어요. 환경교육과. 이거는 환경교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과예요. 그런데 환경교육교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이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전문 교사가 필요하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교육과를 졸업해 봐야 환경교육교사 자격증을 못 따요. 그런 게 없으니까 아예. 금년 5월 24일 날 이제 전 세계에서 열린 그 시위에 동참한 한국의 청소년들이 교육청에 가가지고, 왜 한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환경교육, 환경의 어떤 심각성,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안 가르친다 라고 강력하게 성토를 했어요. 부끄러운 거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 국민이 생활 패턴도 바꿔야 되고 기업에 또 바꿔야 되고, 지금 화력 발전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이제 서서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짜가지고, 진짜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 위해서 정부가 책임있게 추진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 그 미래세대가 하는 얘기가, 당신들한테는 미래가 있었지만 우리한테는 미래가 없다. 우리 앞에 미래가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이 지구가 온전할 수 있을지, 우리의 생존 자체가 가능한 건지조차도 좀 불확실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점과 관련해서 툰베리나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의 절규, 그리고 분노에 우리 기성세대 정치권이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만큼은 청소년들의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청소년들에게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